오늘 육신통부터 313페이지요. 네, 오늘 육신통부터 그 도계까지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네. 자, 볼까요? 선생님, 육신통 예전에 처음 이거 접했을 때, 네, 무척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게 결국 뭐 관법 선생님 쓰신 대로 관법이겠죠? 이전에 알고 있던 육신통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신 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도. 특히 뭐, 누진통은 지금도 감동적인. 신족통. 네. 따로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랑은 반대신데 저는 이 대목 보고 수행 접어야지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니 목적이 육신통이었는데 그걸 얻어서 이 뭐라 하죠? 이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얻고 싶었는데 읽는 순간 그동안 내가 뭐 헛짓거리였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됐던 거라서.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이것도 남들이 없는 능력인데 여기 설명한 것도 이게 더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씀에 더 동의하면서 그동안 그냥 과거에 남들이 다른 없는 능력인데 여기 한체나 설명한 것도 그래서 본 것들 이게 더 어려워요. 환상을 이렇게 껴안는 그런. 판타지가 판타지적이 아주 좋은데. 그러게요. 사람들 낚으려면 판타지가 좋은데. 네. 타심통, 막 천안통 다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저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씩은 그러게요. 타심통 잘 하시는 것 같던데. 같이 사는 분 보니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네. 네. 여연님은 육신통 다 하셨어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랜만에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선생님 그때 2009년 말쯤이실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파일을 다음 카페에 있을 때 올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리되고 책 내신 이후로 처음 보거든요 오늘 사실. 그때 파일을 열어놓고 지금 쭉 읽어보면서 제가 그때 파일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쭉 있어요. 일종의 요약 같은 느낌 온 건데 문득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선생님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다 관통되는 이제 말씀인데 선생님 이때 글을 쓰신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만 5년 정도 흘렀다고 봐야 6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이때하고 어떤 생각이 바뀐 부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육신통 부분이요? 뭐 육신통뿐만 아니라 오늘은 저는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꽤 오래전에 쓴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그때 책에 쓰셨던 뉘앙스하고 지금하고 선생님 혹시 변하신 게 없는지, 그때 거짓말 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좀 이렇게 지금 다시 보니 나 뜨겁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거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선생님 어떻습니까? 부분에서는 좀 과격한 거나 아니면 이걸 꼭 썼어야 됐을까 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블로그 올리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한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생각이, 오히려 못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짜증나고 있는 중인데. 요새 블로그에 올리시는 글하고 보면 많이 친절해지셨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세세하게 이제 깡론 부분에서 세세하게 써지고 있는 거지. 예. 생각이 크게 큰 틀에서 바뀌거나 바뀐 게 오히려 안 보여서 변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과거의 글을 그때는 꽤 뿌듯하게 나름 정리도 되고 썼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이 부끄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했구나 싶어서 뭔가 또 뿌듯해지는 것도 있기도 해서 선생님도 혹시 그러신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그 쓰신 글을 보면서.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보면 더 색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좀 그 건너뛰었다고 해야 되나? 비약한 것들 그런 게 많이 네. 보이죠. 어, 내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육신통인데 그 진짜로 저기 축지법 이런 건 언제 좀 어떻게 전수해 주실 생각이신지. 없다니까요. 날라다니. 박수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이거든요. 약간 지금 제가 옛날에 썼던 그 파일에 이 밑줄 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읽어도 많은 이 환기를 하게 하거든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 저는 일단은 오늘 수업에 한번 이렇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연님은 육신통 중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한 6년 넘게 이 책 읽으시고 어떤 능력이 글쎄, 뭐, 육신통을 굳이 구분해서는 잘 예. 모르겠고, 굳이 육신통 중에, 육신통? 글쎄요, 간통하는 거는 저는 결국은 보는 거 관법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천안통. 뭐, 천안통, 이거 뭐, 천인통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약은 내 해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마음은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서요. 그래요. 네. 예. 신족통. 이거는 선생님께서 빨리 축지법을 좀 어떻게 네.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신족통 감동적인데 말이죠. 예, 모르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만 말씀하시네요. 보면 그래서 한때 저도 이제 이런 걸 용어로 굳이 구분하고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이론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보던 때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뭐 한때 뭐 한 10년 정도 도화지에 있으면서 이론을 굉장히 중시하던 때도 있었는데 선생님 뵙고 그 뒤에 이제 살면서 이래저래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냥 내가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것들, 이런 것들, 소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 이거 물론 공부 과정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그게 얽매여 있다 보면은 다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결국 그 중에서 자기 특기 같은 걸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연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생님 쓰셨는데 저도 이 부분 다시 읽으면서 표시해 뒀는데 돈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천안통에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닐 텐데. 네? 누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몰라 넘어가. 저기 생각하다가 네. 조금 더 생각해 주시죠, 선생님. 살아가는 삶, 행동하는 것,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있다는 거죠, 선생님. 몰라요. 아무튼 유신통이 이런 건지 저도 몰라요. 그냥 생각나서 떴을 뿐입니다. 한순간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걸 안 지는 20대 후반이에요. 저도 이거 아는데 꽤 오래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공부를 판타지를 원했어요. 판타지적인 소월 능력을 원했었는데 그걸 원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게 이제 20대 후반에 넘어서야 이제 그게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정리한 게 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 보면 역시나 그다지 생각의 변화가 어디인가? 벌써 이제 20년 됐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천안동도 그러니까 뭐 소월 쪽의 능력으로 하면 투시나 뭐 어디에서 말하는 원상법 같은 거 그런 거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됐었는데 근데 보긴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보여야 될 게 진짜 보여야 될 게 있다고. 진짜 보여야 될 게 뭐거나 아니면 진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또 봐야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수신 능력이나 초원 능력식으로 말하는 영화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보여져야 될 게, 뭐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봐야 될 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수신 능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단순한 거에서 철든 건가? 나이 들은 건 노숙해진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봐야 될 때, 글 끝에 제일 관법이 근간이다라는 말씀을 붙여 놓으셨네요. 결국은 그 단원의 끝에. 네. 보는 거요. 네. 보는 게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는 건데 자꾸 이미 오감을 넘었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오감과 관계된 거예요. 관계되지 않아야 된 거나 오감을 초월하거나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도 투시나 이렇게 육신통을 얘기한다는 게 의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오감을 넘었잖아요. 오감은 넘었는데 왜 투시냐고요. 왜 천안이 돼버리냐고. 그런 어쩌면 단순한 논리인 듯 하면서도 왜 이게 단순한 논리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찾아가지 못했냐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하는데 우선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오감에서 초월하거나 오감에 해당하는 것에 벗어날 수 있거나 그 유혹 아니면 그런 식의 방법에서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육신통이 여기 자광신도법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식의 다천을 이렇게 고단자까지 와야지, 아니면 엄청 와야지만 이게 관법이 되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다 관법인데, 그 만든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개인적으로는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온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거나 옛날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포부시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느 관법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못된 놈이라고 역적으로 때려잡았어요. 결코 넌 네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식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도 자기 관점으로 자기 방법적인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거, 철학에서 방법론 만들어내는 거를 힘들어해요. 안 하려고 하거나 쉽게 철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방법론대로 사고를 하려고 하죠. 그대로 철학하려고 하고 자기가 방법론 만들거나 자기가 어느 한 그 부분을 개척해내는 그런 관념을 개척해내거나 그런 걸 하지는 않아요. 하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게 이 학계의 주류가 되지 않는 거라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없어져야 될, 좀 바뀌어야 될 전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천안통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너무 오랜 세월 이 부분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관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거라고 출처를 대고서 뭐 지적 소유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자본주의를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식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 사랑을 보는 방법, 문화를 보는 방법을 말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우리 사상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나오는 사람이 딱 그 사람들 몇 명이에요. 뭐 신라 삼국시대 해봐야 뭐 원효도 시작해가지고 진울 아니면 뭐 조선시대 몇 명 이게 다예요. 게다가 그들이 하는 학문도 불교 아니면 유교예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관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을 여기거나 문제화 되는 거예요. 왜 없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도 아직 아니고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없냐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도 못하고 의문 제기도 못하고 문제의식 여기지도 못해요. 또 의미 파악도 안 돼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 자체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상당히 이것도 관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세예요.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있어요. 아니면 분리의식으로 말하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인데 네가 생각하는 게 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갖다 써먹으려고. 어떻게 쓰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한글로 된 철학 아직 우리가 언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글이 없다는 게 한글로 보는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한글로 만들어 오는 세상을 보는 그 개념이요. 한글이 구축해낸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글이 없어요. 의사소통하는 정도만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한글을. 우리끼리만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 한글로 철학하는 건 아직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나가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의무감이라도 책을 내야 돼요. 무조건 책을 내야 돼요. 책을 낼 수 있을 만큼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의 철학을 번역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자기 생각이라 하든 뭐든 간에 무조건 책을 내야 돼요. 원래 그렇게 인문 발달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우선 누적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맞든 틀리든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 누적시켜야 돼요. 인문 자료. 그래야 가지고 이후에 사람들이 자료 삼아
쓸 거니까 텍스트로 쓸 거라고요.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철학을 하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 자료예요. 근데 그 자료가 다 기본적으로 한문이에요. 다산이 우리나라 뭐 학문사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야 봐야 외국인이에요. 외국어예요. 이 한문이. 한문이 우리 거라 우리가 만들었다 고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번역이 필요하다고. 번역이 필요한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거라고 그래요. 이거 다산을 공부하려면 다산이 쓴 그 한문으로 만들어진 것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어 번역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전혀 일관성을 가질 수도 없고 콘테스트처럼 맥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처절하게 느껴야 될 고민이에요. 우리는 100년 이전의 문화와는 단절됐어요. 서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 배경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고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핏줄만 비슷하게 내려왔겠죠. 그 핏줄이 그 핏줄이라고. 혈통만 같을 뿐이지 역사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가치기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시작해야 된다니까 다시. 무조건 새로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다 새로 해야 되니까. 과거가 있으면 오히려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써먹는 것이 편하냐, 없어서 새롭게 무조건 만들면 되는 게 편하냐인 건데 뭐가 편할 때는 뭐 하긴 하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한글로 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도 다 지금으로서 외국어처럼 되어 버린 상황에서 약간 책을 내야 돼요. 글을 써야 되고 그 문헌화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수련회에 대해서 엄청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이후에 제 글 가지고 맞다고 아니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맞다고 좋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차라리 욕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읽혀졌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 그걸 각오하고 써놓은 거거든요. 좀 어감도 있고 안 되는 걸 글로 쓰겠다고 억지적으로 개념 만들고 말 만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일부러 그랬죠. 먼저 지식을 선점해야 되거든요. 지식 선점도 있어요. 이 수련회 쪽에서는 지식 선점이 하기가 쉬워요. 아무도 안 했거든요. 이게 중국 그 도가서가 5,000권이 넘는다고 도경이라는 게 있는데 다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있어봤자 그다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그런 자료가 있는 게 부러웠죠. 처음에 저도 부러웠기 때문에 불경도 있고 도경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사고전사처럼 유교적인 거 아니면 사고전사 자체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차이나에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 없어가지고 일제시대 만들어진 그 몇몇 개 가지고도 미선에 아니네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지금 써놓으라고요. 그럼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써놓은 것이 자료가 된다고요. 우리가 써놓은 그거 가지고 학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쓰라고요. 그래서 이론 만들고 개념 만들고 지식 만들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걸 이러이러한 걸 체험했고 이러이러한 걸 느꼈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것 같고 저게 저런 의미인 것 같고 과거에 말했던 이게 이거인 것 같고 과거에 말했던 여러 깨우침에서 쓰는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게 이게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것 같고 저거 같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다고요. 일종의 다 의도적인 거예요. 제 글들은 사람 가르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가르친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런 설정 하에 사실은 개념 만들고 있는 거라고. 억지로 만든 거예요. 다 의도적인 거라고. 싹 다.
인생의 설정이라고 그래도 얘기했는데 제 인생은 일종의 설정이에요. 어디가 본심이냐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진짜 카멜레온 같아요. 지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지 보리 색깔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안 통이 중요해요.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남이 보여준 거, 남이 말한 거 가지고 따라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거나 짜증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방법을 찾는 그 과정에 지금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그런 사명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모르면 아니면 알면 뭘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없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 거고. 그래서 항상 삐딱하게 아니면 남이 안 쓰는 거, 남이 이렇다 하면 난 저렇게, 남이 저렇다 하면 난 이렇게 계속 글을 써놓은 거죠. 맞고 틀리가 아니라 이렇게 써놓으면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다른 식의 사고를 또 할 수 있잖아요.